지혜를 찾는 사람들. 초조한 당신의 브레인에 힐링을 주는 한 권의 책. 오늘의 책은 데런 하디의 아주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변화는 정말 거창해야 할까요? 데런 하디는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는 것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선택이 시간과 꾸준함을 만났을 때 생기는 누적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를 컴파운드 이펙트, 즉 복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서 복리는 돈의 이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운동, 돈을 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하는 습관처럼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 시간이 지나며 차이를 키우는 과정을 뜻합니다. 책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선택 문제를 제시합니다. 지금 당장 300만 달러를 받는 것과 1센트에서 시작해 매일 2배가 되는 돈을 30일 동안 받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1센트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열흘이 지나도 결과는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쌓이면 마지막에는 1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커집니다. 이 예시는 현실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정확히 2배로 늘어나는 투자 상품은 현실에서 일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이 계산이 보여주려는 것은 작은 차이가 반복되고 시간이 충분히 길어질 때 결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큰 결심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작은 선택이 더 자주 반복됩니다. 한 번 더 늦게 자는 선택, 계획에 없던 소비를 하는 선택, 운동을 오늘만 미루는 선택, 반대로 10분 더 걷고, 책을 몇 쪽 더 읽고, 지출을 하나 기록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만 보면 거의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처음에는 결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작은 행동이 같은 방향으로 쌓이면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건강과 소득, 관계와 성공의 모든 결과가 개인의 작은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과 경기 침체, 가족 상황과 사회적 조건, 예상하지 못한 사건도 삶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책의 자기 책임 원칙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라는 뜻으로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더 실용적인 해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택을 가능한 한 의식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선택입니다. 하디는 우리의 하루가 수많은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말을 할지, 지금 일을 할지 미룰지 계속 선택합니다. 이 가운데 많은 선택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습관이 이미 결정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첫 단계는 더 강한 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디가 강조하는 도구가 바로 추적입니다. 돈을 관리하고 싶다면 쓴 돈을 기록합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먹은 것을 기록합니다. 운동을 늘리고 싶다면 운동 시간과 횟수를 기록합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칭찬과 불평, 대화와 연락의 빈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자신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막연한 느낌을 확인 가능한 정보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나는 별로 돈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기록해보면 반복 지출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며칠씩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은 행동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옵니다. 책에는 하디가 젊은 시절
돈을 지나치게 쓰다가 세금 문제로 큰 부담을 겪은 경험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출을 일정 기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통해 돈을 쓰는 습관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록 그 자체가 돈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하지 않는 행동은 쉽게 자기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록하면 선택이 보이고 선택이 보이면 수정할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평생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바꾸고 싶은 한 가지 영역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집중해서 기록한 뒤 패턴이 보이면 간단한 점검 방식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책임입니다. 하디는 삶에 대해 100% 책임지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 표현은 강합니다. 현실에서 모든 사건을 개인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날씨와 경제, 질병과 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다는 사실을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지출을 조정하고 새로운 고객을 찾는 행동은 내 선택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말로 반응하고 필요한 경계를 어떻게 세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은 피해와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후자의 에너지를 쓰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왜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큰 목표를 세웁니다. 운동하겠다. 돈을 모으겠다. 책을 읽겠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처음의 열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디는 이때 의지력만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왜 변하려는지에 대한 강한 이유입니다. 나는 살을 빼야 한다는 말보다 건강하게 오래 움직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가 더 오래 행동을 이끌 수 있습니다. 돈을 모아야 한다는 말보다 직장을 잃어도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가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말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가 더 개인적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유는 남에게 멋있어 보이는 문장이 아닙니다. 힘든 날에도 왜 이 행동을 계속하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강한 이유만 있으면 모든 습관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기와 함께 환경과 행동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핵심은 습관입니다. 책은 나쁜 습관을 없애기 전에 먼저 무엇이 그 습관을 시작하게 하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특정 시간인가? 특정 장소인가? 특정 사람과 있을 때인가? 피곤하거나 외로운 감정인가? 습관을 촉발하는 조건을 알면 행동하기 전에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밤마다 과자를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의지만 강화하기보다 집에 과자를 많이 두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을 자꾸 미룬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하고 이동 동선에 운동을 넣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휴대전화를 손에 잡히는 곳에 두기보다 책을 가까운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의 문턱은 낮추고 원하지 않는 습관의 문턱은 높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매번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환경이 행동을 돕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디는 습관을 바꿀 때 왜가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목표도 필요합니다. 왜가 방향이라면 목표는 어디까지 갈지를 알려줍니다. 막연히 건강해지고 싶다는 말보다 일주일에 몇 번 움직일지 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겠다는 말보다 매달 얼마를 자동으로 저축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겠다는 말보다 매일 언제 몇 분 읽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현실적일수록 행동으로 옮기기 쉽습니다. 너무 큰 목표는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한 기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먼저 경험하면 다음 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5번째 핵심은 모멘텀입니다. 처음 변화할 때는 힘이 많이 듭니다. 새로운 행동은 익숙하지 않고 기존 습관은 이미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디는 이 과정을 무거운 회전판을 밀기 시작하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움직이는데도 큰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힘을 더하면 움직임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습관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일이 처음에는 매번 결심이 필요하지만 정해진 시간과 순서가 반복되면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루틴의 역할입니다. 루틴은 성공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행동을 기분에 따라 매번 협상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하디는 하루의 시작과 끝에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아침에는 중요한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몇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고 잘한 것과 수정할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루틴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에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루틴은 아닙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과 아이를 돌보는 사람, 건강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좋은 루틴은 유명인의 일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6번째 핵심은 리듬입니다. 하루의 습관이 모이면 일주일의 리듬이 됩니다. 일주일의 리듬이 모이면 한 달의 패턴이 됩니다. 운동과 공부, 가족과의 시간, 재무점검을 정기적인 일정에 넣으면 중요한 일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책에는 관계를 위해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정의 예도 등장합니다. 중요한 관계는 남는 시간에만 맡겨두면 계속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운동뿐 아니라 관계와 휴식도 리듬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한 번 놓쳤을 때 다시 돌아오는 능력에 더 가깝습니다. 운동을 하루 쉬었다고 한 달 계획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을 한 번 넘겼다고 돈 관리를 그만둘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보다 위험한 것은 한 번의 실수를 새로운 기본값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7번째 핵심은 영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원본 대본에서는 습관의 촉발 조건과 환경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책 전체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와 주변 사람, 생활 환경도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이 역시 주변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보는 정보가 우리의 기준과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만 보면 실제 위험보다 세상이 더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장된 성공 이야기만 보면 정상적인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섭취도 습관처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반복해서 보고 있는가? 그 정보가 내 행동을 더 좋게 만드는가? 아니면 비교와 불안, 충동만 키우고 있는가? 사람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을 지지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행동을 계속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성공 여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친구와 가족은 경제적 성과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전체를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핵심은 조금 더 하는 힘입니다. 하디는 목표에 도달한 뒤 조금 더 노력하는 순간이 차이를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운동에서 정한 횟수를 마친 뒤 안전한 범위에서 몇 번 더 시도하는 것, 고객이 기대한 답변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업무를 끝낸 뒤 다음 사람이 편하도록 한 번 더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추가 행동이 평판과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한다는 원칙도 무조건적인 과로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운동에서는 부상 위험이 있고 일에서는 번아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장을 가속한다는 것은 항상 더 오래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가장 중요한 행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나은 추가 노력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의 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 오늘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작은 선택을 한 방향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기록하고 왜를 분명히 하며 환경을 바꾸고 루틴을 만들고 다시 돌아오는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항상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당장 인생을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의 선택이 오랫동안 쌓이면 어제와 다른 위치에 나를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하루가 아닙니다.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혜는 하룻밤에 오지 않고 한 권씩 천천히 쌓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차사 채널 구독으로 함께 있어주세요.